안녕하십니까. 본영교육 본영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3월도 첫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2025학년도죠. 이번 입시는 이제 9월에 영어입시 우리가 서류를 넣는데 5개월 한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준비가 아직도 안 되거나 아직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한 비인가학교 검정고시 학생들 중에서 또 우리가 국제학교를 다니지만 뭐 의대나 이렇게 서울권에 있는 서울대나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전공 역량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지금 빨리 방향을 잘 설정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세부 전공. 내가 경영학과를 가든 의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부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내 생기부와 생기부 대처서식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왜냐하면 의대를 간다고 했을 때 의사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내 전공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성장하는 과정들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생기부는 세특, 생기부 대처서식은 10가지 그 란을 통해서 구체적인 징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두 번째, 성장 과정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것만 10가지 해냈다. 뭐 내가 엄청난 논문 넣지도 못해요, 논문은. 편입 아닌 이상에는. 그거를 해가지고 넣었다. 그게 아니라 얼마나 섬세하게 내 아이덴티티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19년, 내년이면 20년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리킨 선생님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아이덴티티, 우리 아이만의, 또 우리 학생만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의사가 뽑을 때 100만 명이 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100만 명 중에서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나만의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갖고 편입도 하고 그걸 갖고 수시도 신입도 준비를 해야지 다 서류나 MMI 면접은 다 말로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장점, 정말 나만의 것이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걸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능도 안 봐. 생기부와 생기부 대처서식과 내신만으로만 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특히 의대도 마찬가지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경쟁력은 뭐냐? 그 서류에서 나온다. 그 과정에서 나온다. 면접에서 특히 의대는 MMI 면접에서 나온다.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 프로젝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 첫 제자들 지금 30살에서 35살 35까지도 아직 안 됐겠네요. 30살도 넘었을 거고 한 34, 33 정도 우리 직장인들 얘기를 좀 하면서 또 강의 말미에는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시하게 앞으로 해야 될 것들 국영수사가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데 국영수사가 물론 중요한데 고교학점들은 바뀝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부분도 확충을 하고 성장을 시켜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기사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보면 늦가기 의대 입학의 꿈, 대기업 과장, 공무원, 증권사 간부까지 그렇게 해서 3월 11일 날 난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이 세태가 이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가.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수요가 있다는 말이고. 근데 이제 저기 보면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 지역인재의 중3들, 중2들 지금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정하고 생기부를 어떻게 하고 어느 학교를 정해서 어떤 고교학점 대치대에서의 의대 생기부를 성장시켜서 가냐. 이것까지 첫 번째 입시에서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그리고 꼭 정말 우리 아이가 한 2등급 3등급 초반까지의 그 의대로서는 전내신입니다. 의대로서는 그 내신으로도 앞으로 3년 준비해서 의대를 꼭 붙이고 싶으신, 가고 싶은 학생, 학부모님들은 도움을 청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이고 지금 이제 직장인들 볼게요. 30대 대기업 대리 과장이 제일 많고 50대 증권사 간부도 온대요. 50대 간부님은 학종 수시에서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보여드렸죠. 지역인재 전형은 수능이 4군데 대학밖에 없다는 거. 나머지 11군데가 다 수시 학종이라는 거. 이런 중요한 맥락들을 잘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수능하는 데는 수능만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4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수능의 지역인재도 전체 인량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역인재는 수시입니다. 그러니까 50대 증권사 간부님이 온다면 정말로 이거 수능으로 가야지 이거 수시에서 안 되죠.
근데 수능에서 지역 인재가 4개밖에 안 돼요. 신청한 대학이. 자, 30대 우리 제 첫 제자들이 지금 나이가 30대가 됐을 텐데 이 제자들은 특히나 입학사정관제를 경험을 해본 제자들이라면 그 당시 아이들은 지금의 학생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 시대상으로 좀 다른 것도 있고 더 열심히 한 어떤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제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 학종으로 충분히 터닝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수능은 뭐 좀 4개 정도 대학밖에 나머지 다 수시니까. 근데 이제 이 지역인재 전형은 의대 특히나 인원이 없어서 뽑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학종과는 다르게 나이가 좀 있는 만학도들도 흡수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특히나 이 30대 대기업 우리 직장인들에서 보면 대학을 다 좋은 데 나온 대학들 출신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능을 물론 볼 수도 있지만 수능은 4개 정도 지금 대학에서 신청을 하지. 전 영상을 제가 걸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수능을 또 30대 넘어서 수능을 본다는 것도 어렵고 내가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을 간 경험이 있다 그러면 조금만 응용해서 가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2025년부터 뽑는 지역인재 의대는 나이가 좀 있어도 가능합니다. 이건 취지가 좀 달라요. 기존의 학종하고는. 기존의 학종은 재학생들을 위한 거지만 지역인재 특히 의대는 인력이 없어서 나라에서 2,000명 지원해서 뽑는 거니까 이런 어떤 그 나이 있는 뭐 30대가 나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학생에 비해서 나이 있는 우리 직장인들도 단기간 한 5, 6개월 특히 입학사원관제를 했던 분들이라면 준비시켜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컬럼 쓰는 게 있으니까 저희 권현아카데미 권현교육 홈페이지나 또 네이버에서 권현교육 검색하시면 제가 새로운 어떤 정보들을 빨리빨리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과 또 우리 그 말씀드려야 될 때는 제가 컬럼도 쓰고 유튜브도 찍어서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보시면 될 거고 지금 직장인들 5개월밖에 안 남아서 처음에 뭐든지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그때 빨리 테이프 끊고 들어가서 입학해야지 그게 사실 우리 그 입학사정관제 하신 우리 그 학생들은 학생은 아니고 이제 직장인들이니까 우리 제자들은 다 아시잖아요. 입학사정관제 초기 때 굉장히 이렇게 그 어수선했는데 그때 딱 해서 간 학생들이 생각보다 자기 내신보다 좋은 데 갔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비슷한 지금 상황이 또 한 번 우리 30대 제자들한테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늦가기 의대 입학의 꿈을 품은 직장인들이 하고 있는 수능 얘기인데 입시업계에 따르면 2,000명 증원 방침이 발표된 학원과 퇴근 후 학원에서 의대 이건 수능을 하려고 하는 직장인데 4개밖에 지금 신청한 대학이 없는데 이번에 2025학년도에 과연 수능으로 얼마나 가겠는가. 특히나 30대가 넘은 직장인들이 수능으로 해서 의대를 간다? 수능을 없이 수시로 해서 의대를 가는 게 그 짤막하게 그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직장인들 벌써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고 하면서 직무계열에 대한 면접도 많이 봤을 거고 이게 과가 의대가 아닐 뿐이지 하는 방식들은 많이 비슷할 테니까 어느 정도 좀 인생을 우리 19살, 20살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10년 더 넘게 산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보다는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또 빨리 좀 준비를 요 수시만 준비하는 부분들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이제 수능으로 가는 분들은 가는 건데 그건 4개의 대학밖에 지금 수능 지역인재 의대는 현재 대학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 4군데밖에 수능은 없다. 나머지는 대부분 11군데는 다 수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준비해야죠. 수시 서류. 그다음에 수년 전부터 안정적이고 고수입이 보장되는 이유로 수험생들에게 의대 혈증이 불어닥친 거는 다 우리 알고 있으면서 우리 이과생의 문과 친구 뭐 문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사회가 어쩔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시대적으로 수요가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철저하게 입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프로젝트, 그다음에 로드맵을 짜서 어쨌든 지금 직장인들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대학 가서 수시에 정확한 서류를 빨리 만드는 것이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 말씀드립니다. 정원이 내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 명 늘어날 것의 정부 계획이 나온 후부터 직장인 문의가 폭증한 추세다. 이 지역인재 전형 의대가 통과가 되면 5월달에 바로 이제 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후년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20대 한 중후반이다, 중반이다. 올해 지금 사실 준비하는 거는 매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럼 내후년까지 보고 직장생활 병행하면서 수능 안 보고 수시로 지역에 있는 대신에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졸업을 하셨어야 돼요. 이건 검정고시생이 지금 가기 힘듭니다.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내신도 최소 3등급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다시 면접이나 서류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한다. 제가 볼 때는 지균이 생기면서 이 의대 지역인재 전형, 지금 했던 고교학점제 그 교과 전형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의대 지역인재 전형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제가 볼 때는 자소서도 다시 부활이 최소한, 왜냐하면 편입은 의대 신입은 자소서 학계서를 안 봐요. 학업계획서. 근데 편입은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보거든요. 지방의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신입을 뽑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요. 자기소개서도 없애고 그 안에 상탄 내용이 있다면 상탔다고는 쓰면 안 돼요. 그 내용은 써도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프로젝트의 퀄리티가 있으면 그 내용을 갖고 사실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서식이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 연구한 내용이나 프로젝트 내용을 써도 돼요. 세특에 써도 되고 생기부 대체서식에 들어가야지 경쟁력이 있죠. 그냥 골방에서 앉아가지고 집에서 일기 썼다 이런 내용 갖고 대학 갈 수 없잖아요. 솔직히 증빙도 안 되고. 그러는데 상을 탔단 말이야. 근데 카이스트 같은 데는 상을 탄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전형이 따로 있고. 근데 지금 서울대나 우리 서울권 대학의 학종은 수시 신입이요. 신입생도 뽑는 거, 수시는 상 탔어도 상탄 얘기를 쓰면 안 돼요. 그것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편입으로 넘어오면 별들의 전쟁입니다. 논문 쓴 거 있으면 논문 못 썼는지, 상 탄 거 있으면 못 수상했는지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평판정에서 이것도 어긋나는 게, 뭐 상을 꼭 타서 신입도 상을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더 한계 있고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은 상을 타도, 물론 그 내용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을 굳이 안 적어도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상을 타도 상을 탔다고 얘기를 못 하는데 그 어떤 규격 때문에, 브라이드 평가 때문에 편입으로 한다는 게 2년 뒤에 오면 의대 편입은 엄청나게 학교에서 자소서 다 받거든요. 왜? 이미 이들은 성인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대학교 2학년까지 마쳤으니까. 그래서 성인의 어떤 그런 입시 시장에 나가면 얘네들이 한 것들이 다 경쟁력이 돼야 되고 자소서도 내야 되고 학계서도 내야 되고 프로젝트도 상을 탄 게 있으면 상을 탄 걸 내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추세를 생각해 보면 지역 의대 지역인재 전형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내년에. 그렇죠? 올해 통과가 돼 내년 생기면 이게 어떤 의사 증언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이 전형이 생겼기 때문에 지역인재 의대 전형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뽑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능력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이미 이 사람들은 성인이잖아요. 뭐 신입생도 오겠지만. 그래서 제가 1편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3학년, 2학년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지방으로 가서 유학을 간다고 얘기를 하죠. 지방 유학을 가서 학교를 정하고 생계부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성장시켜서 대학을 가는 인원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이가 있는 분들도 수능을 보지 않는 수시로 11개 대학의 수시로 지금 지역인재 전형을 픽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수능 보는 건 지금 4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소서도 부활이 될 수 있고 여기서는 어떤 학계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냥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게 있고 편입을 예로 들었을 때는 그렇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서류들을 5월달이면 이제 발표가 날 텐데 이건 통과는 되거든요. 그러면 의대가 정말 목표인 여기 30대 직장인분들 서류를 빨리빨리 준비하셔야 되고 좀 길게 본다. 5개월 갖고 되겠는가? 그러면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서 내후년까지 서류를 천천히 좀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하시면 합격의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단 그 지역의 고등학교는 졸업하셨어야 된다.입니다. 그리고 아직 검정고시생들은 아직은 이 지균 전형에서는 지역 이제 의대 전형 새로 생긴 전형은 그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정고시도 그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천천히 이런 부분들이 저는 눈에 보여요. 왜냐면 오래 입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어떻든 검정고시생들은 이 의대 지역인재 전형은 아직은 안 되고 생기부가 있고 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야 되고 왜냐하면 교과 전형은 내가 졸업한 지 몇 년이 되면 안 뽑겠다 이런 대학들이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런 게 없어요. 소위 말해서 10년이 돼도 우리가 지원을 해볼 수 있는데 기존의 학종은 신입생들, 다시 말하면 19살, 20살 학생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아버리면 형평성이 어긋나지만 지금 새로 생긴 의대 지역인재 전형은 이유가 뭐야?
의대 인원을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이가 조금 30대가 돼서 수시에서 뽑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특히나 서울대, 연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출신들이 관심이 의대 쪽에 많다는 겁니다. 지방의대를 갈지언정 차라리 의사 되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지금 수능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수능은 지금 4개 대학밖에는 신청을 안 했다. 직윤으로 11개 대학이보다 수시로 신청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볼게요. 의대 입시를 위해 재수생 3생 물론 직장인까지 수능에 조정하기 위한 열기는 적어도 2027년까지 계속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028학년도가 되면 지금 수능 얘기만 자꾸 하는데 좋습니다. 2027학년도가 되고 2028학년 되면 수능이 변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대입 전형이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가 각 고사, 대학별 고사 중에 중요해질 수 있어요. 이건 이미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검정고시 학생이 서울대학교 수능으로만 정시로 간다. 근데 이 학생이 못 가요. 왜? 옛날에는 수능만 잘 보면 다 서울대 갔죠. 근데 지금은 2차가 있습니다. 뭐? 생기부를 갖고 와봐라. 근데 검정고시생들은 생기부가 없잖아요. 그러면 생기부 대체서식을 갖다 넣어야 돼요. 제가 이 지금 강의하면서 이 말을 지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대학교 합격할 수 있는 수능을 봐놓고 2차 생기부가 없어서 검정고시생들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 재작년 불과 수능 점수 발표되고 일주일 그 면접 남겨놓고 그때 일주일 만에 생기부 대체서식 어떻게 만들 수 없냐고 그러는데 절대 못 만듭니다. 내가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는 수능 성적이 된다 그러면 검정고시생들 학생들 중에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내년 후년 지금부터 생기부 대체서식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건 절대로 몇 달 만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까지 2년 반 동안에 생기부가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생기부 대체서식을 몇 달 만에 만든 생기부 대체서식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식으로 전략을 짜서 제대로 열심히 하는 학생이 성공하는 거지 편법을 자꾸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생기부 시간을 갖고 만들어라. 서울대 정시도.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입이 2028학년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의대는 전국 40개 대학 중 총 3,401명의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시가 11개 대학, 지금 현재까지 나온 정보에 의하면 수능은 4개 대학 이렇게 정시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이제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끊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럼 벌써 학생부 종합전형이 입학사정관제까지 하면은 20년 됐고, 19년 됐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다 있고, 이제 이거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능으로 가면 좋은데 안 되면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2024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학생부 기반 면접까지 공개 범위한 게 뭐냐면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대학이 어떤 식으로 학종으로 어떤 취지의 어떤 내용으로 학생을 뽑았다는 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의 아주 기본적인 게 면접이에요. 면접 문항이 어떻게 났다는 거 보면 역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대 특히나 뭐 카이스트 소프트웨어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공과 기뭐 건축학과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기부가 없어 생기부 대체서식을 마련해야 돼. 해외고 국제학교 검정고시 그러면 그 대학의 면접 문항을 보세요. 면접 문항을 보면 역으로 내가 생기부 대체서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 드렸는데 이것도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는 안 가실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제가 가감없이 시간 날 때마다 될 때마다 어쨌든 사명으로 갖고 유튜브에 이런 강의들을 남겨놨으니 그걸 꾸준하게 보시면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자, 부록에 담긴 기출문제 실제 의도 역시 예시답안도 주목해야 된다. 여기 앞에는 논술이 뭐가 조금 늘었다 이런 얘기고 전 논술도 물론 가르칠 수는 있지만 논술보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특화된 선생님이기 때문에 논술은 이게 적습니다.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그 영역의 논술은 한정적이에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 개개인에 맞춰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수험생이 새로 참고하는 기출문항은 부록에 담긴 경우가 많다. 대학 들어가서 보십시오. 이건 다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래서 문항 카드 형식으로 일반 정보, 출제 예상 시험 범위, 면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찍고 나서 시간이 되면 하나 더 유튜브 강의를 찍을 텐데 2028학년도 대학 입시가 어떻게 변하냐? 면접, 서류가 더 중요해진다. 근데 지금도 사실 면접과 서류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새로 생긴 2025학년도 내년 지역인재 의대 전형에서 면접 서류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전국 대학 가운데 올해 가장 먼저 선행학습 보고서를 공개한 경기대의 경우 논술과 사범 계열 교직 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논술은 제가 안 읽을 거고요. 제시문을 담고 있는 부분은 문항 제시문 파트다. 그래서 이른바 부동심의 자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읽어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쓴 게 아니고 다 이 언론에서 다 팩트만 체크해서 지금 쓴 거죠. 부동심의 자세. 여러분들 자 좀 더 읽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문학을 전공했어요. 엄격히 말하면 저는 예술, 저는 문해창작을 학부생부터 박사과정까지 문해창작을 전공했습니다. 글 쓰는 게 제 업이죠. 그런데 볼게요. 부동심의 자세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다양한 문학작품을 통해 살펴보는데 그 의미가 있다. 는 설명이다. 이 출제가 논술이고 학생부 종합병 면접이고 이런 게 난다는 거예요. 근데 출제 근거는 그게 교육과정 근거와 자료 출처로 나누는데 교육과정 근거의 경우는 고교 교육과정 중 어느 과목, 이제 국어로 여기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어과정에서 활용했는지 관련 성취 기준은 무엇인지 기술했다. 자료 출처는 사용한 도서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활용한 도서명, 뭐 쪽수, 재구성인데 자 볼게요. 배우는 거는 수능을 배웁니다. 아직까지. 주로 많이 배우는 게 수능이에요. 물론 내신인데 고3이 되면 내신을 다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문항 풀이죠. 수능의 문제를 보면 부동심이 자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질 않아요. 수능의 문항은 오지선다에서 기본적인 어떤 추론을 해서 1차적인, 2차적인 의미까지 많으면 2차적, 즉각적으로는 1차적, 한 1.5 정도 차적, 이렇게 말을 사고의 논리로 봤을 때 그 정도의 어떤 영역의 논리를 원하는 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5가지 안에서 이미 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별 고사에서 논술이 됐던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 됐던 부동심의 자세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는 오지선다 안에서 뽑을 수가 없고 특히나 잘 들으세요. 내가 의대를 가던 의대 MMI 면접 보면 다 인문학적인 게 90%입니다. 수치 보고 우리가 뭐 화학 문제 풀고 수학 문제 풀고 없고 단순히 수치 갖고 영역 추론하는 거 한 10%, 15% 정도 나요. 대부분 다 85%, 90% 이상이 다 뭡니까? 이런 인문적인 특히나 서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경희대 의대. 그래요. 자, 부동심의 자세가 어떤지는 내가 내 전공에 대한 역할, 내 성장 과정에 대한 목표를 갖고 얼마나 열심히 생기부와 혹은 생기부 대체서식을 노력한 프로젝트와 그 프로젝트 이외의 과정 속에서 IB를 준비시키는 국제학교 학부모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그러면서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것을 무엇인지를 갖고 나만의 부동심의 자세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이게 대학별 면접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에서 그게 나왔다는 것 같고 이것이 교과 과정에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능에서 이거를 배울 때는 부동심의 자세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텍스트도 딱 답이 정해서 나와요. 뭐 논술도 어느 정도는 다 답이 정해져 있고 논술은 스킬로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학종은 스킬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생기부, 특히 검정고 시외고 국제학교 잘 들으세요. 생기부가 없기 때문에 생기부 대체서식 10가지 항목을 준비하는 프로젝트 안에서 내가 생성된 나만의 의사가 되는 나의 어떤 의식과 인식의 과정들을 갖고 이 문제를 쉽게 말하면 여기서 텍스트에서는 부동심의 자세를 푸는 겁니다. 이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답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의 내용과 프로젝트의 영향력에 따라서 이 학생이 바라보는 부동심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내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상위 득점을 받는 건 뭐냐? 이 학생의 과정에 맞는 부동심을 이 학생이 경험에서 얻은 거니까 얘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채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대학 가려면 정말 이게 필요한 건데 아직도 그냥 내신 점수만 잘 받아야지만 대학을 가는지 아시는데 제가 국제학교 학부모님 특히 인가된 국제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제가 상담하면 편한 게 뭐냐 이미 인가된 학교의 국제학교 학부모님들은 목표가 아이비이기 때문에 아이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따로 막 이렇게 설명을 안 들어도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세요. 비슷합니다. 아이비리그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뭐 하버드를 가는 것과 서울대를 가는 게 물론 대학교 그 계열은 그 대학의 어떤 위치는 뭐 하버드가 훨씬 위겠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의 서울대를 가던 하버드를 가던 뽑는 기준이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기준 안에 제가 막 설명드린 이 경험과 이 상황에서의 본인만의 시선, 시각을 갖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 특히나 우리나라는 인터뷰 면접 MMI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만의 그 어떤 그 MMI 면접에 적응하셔야 돼요. 우리 국제학교 학생들. 어떻게? 우리는 텍스트를 주잖아. 그치? 텍스트 안에 본인의 그 경험과 본인이 성장했던 과정 속에서 깨닫고 익힌 본인만의 그 의식과 인식을 그 텍스트 안에 넣어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녹여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굉장히 좀 미국 입시하고는 다른 거. 그거랑 우리나라는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서식이라는 게 좀 미국하고는 다르다. 이것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이비리그나 서울대 의대나 공부는 잘해야 됩니다. 지방 우리가 의대 지역 인재는 2등급 중반까지도 혹은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냐에 따라서 수능 안 보고 3등급 초반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서울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의대는 여전히 공부 잘해야 됩니다. 1등급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요. 그래서 채점 기준 얘기하고 있고 한번 읽어보세요. 채점 기준은 어떤 기준을 답안을 평가하는지 설명한다. 뭐 가에서 전통의 불변했고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이해하는가? 뭐 이해력 카테고리. 뭐 나와 다를 모두 활용하여 재심은 가를 일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분석력, 체계적 사고 카테고리. 나와 다가 공통적으로 전통 문화의 변동을 이해하고 있지만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분석력, 논리적 추론, 능력, 체계적 사고 카테고리. 재심은 나에서 경계하는 바가 문화 변동에 발생할 수 있는 전통 문화의 상실을 추구할 수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도 점점 그렇게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세계의 추세에 맞게 결국은 우리나라 대학도 다 미국에서 먼저 그 대학의 전신들이 와서 우리가 100년 전, 120년 전, 130년 전 대부분의 대학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대학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 체제가 다 미국의 교육 체제가 왔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준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아이들, 학생들을 뽑는 건 대학에서 뽑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뽑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뽑는 거고, 그러니까 대학들이 그 폼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아이비에서 요구하는 그, 아이비 디플로마에서 요구하는 그 사고력, 추론 능력, 분석력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이 아이비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니 이것이 앞으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2028학,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교 1학년도 잠깐, 입시에서 성공하려면 짧게는 1년 뒤에 플랜이 지금 있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제 강의 다 안 들으셨다고 해도 이건 잘 들으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1년 후의 플랜은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 다음에 더 입시에서 실패하지 않고 플랜이 자꾸 가다가 움직인다. 아, 엄마 나 논술할까봐, 그래 수능할까봐, 아니 학종할까봐. 이건 이미 사실은 성공할 수 없어요. 입시는 한번 선택하기까지 치밀하게 우리한테 맞는 입시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방법을. 예전엔 수능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의 방법과 정보를 모아서 찾으면 그걸 향해서 가야 됩니다. 꾸준히 2년 반에서 3년을. 가다가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학생은 사실은 결론을 못 낸다고 보면 돼요. 이건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20년 경력에서 봤을 때 자꾸만 움직이잖아요. 이 학생은 결론은 안 나옵니다. 꾸준하게 정했으면 갈 때 가야 되는 부분이 보여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앞으로 입시는 최소 1년 후, 그 다음에 지금 전반적인 체계로 봤을 때는 4, 5년 뒤를 내려봐야 돼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2028학년도에 지금 보면 지역인재 전형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지방대에 보상을 받기 위한 것도 사실 있어요. 의대라는 걸 통해서 인기 없는, 속된 말로 취업이 안 되는 지방대는 지금 다 자멸하거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의대만 해서 증원을 하자는 그런 의미도 첫 번째 있지만 이걸 통해서 지방대의 자멸을 고사하려고 하는 막겠다는 의도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교육하는 사람들이면 다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해지면 그것에 대한 어떤 분석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다는 게 정해지면 이게 지금은 IB하고 비슷해지니까 2028학년도 이후에 인기 없는 학과는 없어지고 대신에 인기 있는 학과, 의대나 이런 학과들은 더 경쟁이 치열해질 테니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 논리력, 분석력, 추론력, 사고적 능력, 이런 어떤 구성력, 표현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는 사유의 능력들을 지금부터 기르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미 수능처럼 오지선다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 들었습니다. 네.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그런 선행학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냈다. 근데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내봤자 그 부분에 대해서 냈지만 수업은 일단 수능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사고하고 이 프로젝트하고 이런 능력하고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정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직장인들의 지역인재 전형 의대 바로 내년 것을 노리시면 의대를 원하시면 빨리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고 좀 내후년 이렇게 시간을 갖고 천천히 준비하겠다. 그럼 직장인들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수능은 지금 4개 학교밖에 신청을 안 했으니 11개 학교를 신청한 수시 이 어떤 서류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말씀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